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 저는 오늘, 한 시간 정도,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메이란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고, 제품도 한두 번 써보셨고, 하시는 분들도 보셨지만, 아메이가 어떤 일인지, 어떻게 소득이 창출되는지, 그 소득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걸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제 이런 사업 설명을 통해서 사업성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제 소개를 먼저 조금만 드리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 잠깐 하고 자영업 했습니다. 무용에서 자영업을 했는데, 그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 주말 부부였습니다.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고 저는 서울에서 무역일을 했는데,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주말 부부로 사는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고 돈도 좀 잘 벌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가족하고 잘 지내고 뭐 이러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가족과 내 삶은 뒤에 가 있고 내 일만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주말 부부도 더 많이 더 오래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아메란 게 왔죠. 전 또 무역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오면 좀 들여다보고 알아보는 성향이 이제 무역일을 하면서 좀 굳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전달하러 왔을 때 제 친구는 굉장히 흥분해 있었고 이게 굉장한 사업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메를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피라미드고 다단계고 횟수도 안 되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고 니도 피해를 보는 거라고 다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알아본 거죠. 어떻게 알아보냐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사업 설명 여러 번 들어보는 게 제일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어보고 원문을 들어보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번 정도 사업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메이가 이해된 거죠. 이해되고 나니까 약간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받거나 제품을 써봤거나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란 걸 알게 됐고, 아메이를 거기서 조금 더 알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나 같은 보통 사람한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제 삶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내 가정이나 내 행복,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 일이란 게 너무 커져 버려서 그 일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고, 소위 말해서 일과 삶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수레바퀴 속에, 굴레 속에 들어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만난 아메를 지금부터 잘 운영만 하면 그것도 리스크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갖고 투자해서 하는데 그 일이 쌓이면 결국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 주말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주말에 부산에 내려오지 않고 서울에서 이제 아메를 알아보고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나가면 해가 나갈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었고, 아메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200만 원 충분히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처음 볼 때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 일을 더 집중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떻게 돈이 되고 그 돈의 성격은 어떻고 이런 걸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메가 갖고 있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아메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아메이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내가 먼저 익히고 학습해서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이고, 그 자산 소득을 만들어지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직장을 안 다녀도 되고, 내가 원할 때 여행을 가도 되고, 뭐 더 열심히 일을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배워도 되고 하는 그 자산 소득을 형성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일이
저는 아메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린 아메이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 자산소득을 만드는 일이라 이 말에는 동의를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산소득을 만드는 일이 누구든지 필요하다는 말에는 금방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자산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시절이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절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됐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득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고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고 급변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랬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하고 같이 이제 뭐 진행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급변하는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한테 이제 실제적인 딜레마가 생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돈을 버는 시기하고 노후가 너무 길어졌다는 거죠. 돈을 버는 시기에 비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노후 30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30년의 들어가는 비용이 옛날에 이게 5년이고 10년이라 그랬다면 우리가 별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직장 생활하고 성실히 산 사람은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게 길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성실한 사람도 웬만한 도구를 갖고는 해결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중과 자유를 위해 자산소득을 꼭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예시를 들으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5천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부부가 노후 30년 동안 식사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값은 5천원입니다. 5천원이니까 부부가 두 사람이니까 곱하기 2를 하고 하루에 3끼를 먹으면 곱하기 3을 하고 한 달이니까 곱하기 30을 합니다. 즉 한 달 동안 30일 동안 5천원짜리 식사를 두 명이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모든 비용에다가 곱하기 12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12달 30년. 이걸 해야지 우리가 30년 동안 치러야 될 총 비용에 대한 값이 나오거든요. 90만 원에 12 곱하기 30을 하면 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5천원짜리 식사를 두 부부가 30년 동안 하면 3억 2,4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비용, 통신비, 관리비, 뭐 세금 모든 거에다가 12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노인이 돼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비중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잠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이분은 공기업을 38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60세에 임시계약직 노인장이 됐습니다. 원래 성씨는 조씨인데 자기를 자꾸 임계장이라 불러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약자래요. 그래서 너무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겁니다. 다쳐도 당신이 노인이라서 다쳤으니까 직장에서 나가. 병이 걸려도 폐에 심한 질병이 걸렸는데 당신이 노인이라 질병에 걸린 거야.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해서 이걸 메모장에 기록했다가 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사회 고발서에 가까운 책인데 반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짐에 대한 경고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인 경제 활동 인구가 이 책이 작년에 쓰여졌는데 421만 명이라고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는 지난 5월에 512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노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임시계약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말한 대로 계속해서 나오는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당신은 늙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100세 이상 된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 법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다 제로예요. 99%가 소득을 못 벌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26명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일하고 돈 받고 일하고 돈 받고 하는 방식이 아닐 거라는 거죠. 자산소득의 형태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소득의 형태를 갖고 돈이 나오는 방식을 이 사람들이 만든 방식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유명한 배우가
한 2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세 채 몇 년 전에 샀더라고요. 두 개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고 하나는 베스킨라빈스가 전청을 쓰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200억을 들였더니만 투자 수익 5%가 따박딱 나오는 거죠. 1년에 10억씩 계속 임대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한 20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사실 그때 당시에 주말부부로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도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란 빚을 가지고 이런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돈 하나도 없이 짜투리 시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조금만 우리 생애 자금 중에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양에 대한 경비도 굉장히 커져 있는데 우리가 가진 소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장 아니면 자영업. 그래서 옛날부터 부동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고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11만 명이 노인이 돼서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고 있는 거죠. 이걸 한국 사회 딜레마라 그럽니다. 구조적인 함정이라 그러는데 되게 많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삶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원의 특징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대부분 다 직장이나 자영업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아메이란 건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메이란 비즈가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식이란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안전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접근이 누구든지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아메이 철학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메이 창업이냐면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게 아메이 창업이념입니다. 아메이가 가진 생각이죠. 출발할 때부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돈을 제한하거나 학력을 제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에 기반한 아메이 사업의 구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돈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했다가 쉽게 그만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조건이죠. 돈은 투자되지 않고 막 한다가 된다가 했다가 안 되면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했는데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해보다가 사람들이 반대에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그만두기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진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메이 창업인이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메이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창업자들이 가졌던 회사를 창업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처음은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그들이 자유가 커져가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희망이 커져가고 보상이 커져가는 일이어야 된다가 아메이 창업인입니다. 이게 아메이 본사입니다.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 본사인데 여기서 제분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회사입니다. 450가지 제품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58개 나라에 들어가 있고요. 61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아메이와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몰랐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늦은 시간이었고 좀 귀찮았고 뭔가 다른 태도 때문에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이야기 중에 지금 데이터죠. 아메이가 1959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58개 나라의 현지 법인이 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가진 의심의 대부분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다. 야, 아메이 굉장하다. 이게 아니고 이렇다 그러면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나쁜 제품을 만들거나 소용없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익 구조가 불합리하거나 이렇다 그러면 61년 동안 58개 나라에서 지속되고 확장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요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아메이를 평가하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안 믿었습니다. 딱 제만한 정보밖에 없는 제 친구들이 아메이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가 현상만 보고 사람들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이해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정보를 더 많이 쌓아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리기 시작했던 거죠. 현재는 아메이가 거대 자본의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올란도 매직이라고 하는 2% 농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한 신념, 철학을 지킬 수 있는 사실 돈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게 왼쪽에 두 분이 창업자고 2세 경영자로 넘어가고 지금 3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두 번째 키 크신 분이 아메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들을 만나고 있죠. 미 상공에서 의장 자격을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아메 회사 회장이 미 상공에서 의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경련 같은 단체인데 정경련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미국 재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두 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마 객관적인 자료로 그래도 뭐 주관적인 의심을 갖고 계속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1년 동안 58개 나라에서 세계적인 생필품 제조회사고 독자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사업의 기회입니다. 그럼 아메를 가지고 성장해 간 사람들, 결과를 만든 사람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덱스 데그라는 사람인데 키도 굉장히 작고 돈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행사 같은 데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말 보너스를 통째로 갖다 놓고 호위 경찰을 붙여놓고 행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돈 자랑이 아니고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는 맥주 외판원이었고 직업이 맥주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중학교 2학년 중퇴 학력이고 말더듬이의 슬럼가 출신이고 키는 1m 65밖에 안 되는 작은 미국인인데 아메를 가지고 자기 꿈을 다 실현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메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조금 약간 걸러서 들으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뭐 여행을 했던 자랑이나 좋은 차에 대한 자랑이나 많은 돈을 번 자랑이나 이걸 처음 들으면 좀 꼭 같고 뭐 돈 자랑하나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이런 돈을 절대로 벌 수 없었던 사람이다. 나는 아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차를 못 타실 사람이다. 나는 아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자유로운 여행을 못 다녔을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합니다. 결국은 아메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덱스 덱의 주제도 내내 그랬었습니다. 정학수 사장님, 쌍용 자동차 사원이었습니다. 31살에 아메를 전달받아서 33살에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10년 만에 FC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쌍용 자동차 사원으로 있어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실현하고 누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메가 가진 기회의 속성인 거죠. 제 업라인 스폰서입니다. 이호영 김혜련 트리플 다이아몬드.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사당동 2층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다세대 주택 2층 집에서 홈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당신들이 원하는 삶을 다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달됐고 제가 전달해서 김청규 윤정사님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또 김건나 문사한 사장님도 다이아몬드가 되셨고요. 또 박인자 문현사님 다이아몬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잠깐 요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뭔가 하면 저 미국에 떨어진 맥주 외판이었던 덱스 데그 같은 사람은 억만장자고요. 또 정학사인 같은 사람은 한국에 사업을 전달받아서 쌍용에 다니면서 실현해놓고 또 제 스폰서도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실현해놓고 제가 알린 제 파트너 김청기 사임, 윤정 사임도 직장이 전업 부부였는데 전업 주부였는데 아메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고 문사한 김건나 사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메가 말한 기회가 적용되고 있고 사실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브랜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뉴트리라이트 전 세계 판매 1위 건강보조식품 회사입니다. 농사 짓는 것부터 직접 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 탑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를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 욕실용품, 세제류 이런 것들입니다. 아메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직접 써보시면 가격을 상쇄할 품질력이 있는데 세제 같은 경우는 동일 가격으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DC 드랍스 같은 경우에 500ml짜리로 희석했을 때도 이렇게 한 15병 정도가 납니다. 한 병에 한 700 몇십 원이 되고 요즘 300ml는 많이 300ml 통을 썼는데 300ml 통을 쓸 때도 가격이 한
500원 정도 되는 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이 가격이 가장 싸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쓰고 나면 다시 쓰고 쓰고 나면 다시 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완포환이라고 우리나라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정수기는 진짜 이걸 써야 됩니다. 뭐 조류 독감, 뭐 돼지 콜레라 막 이런 것만 일어날 때도 계속 땅에 파묻죠. 그래서 이 침출수가 밖으로 드러나서 그런 지하수 이런 것들이 온전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수 방식에 대한 것들이 사실 조금만 알아보면 아메이처럼 유해물질을 싹 끌어내고 미네랄을 싹 남기고 하는 정수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만한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세계 판매 1위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청정기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청정기도 있고요. 이렇게 한 회사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회사는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핵심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1000명 정도 되는 R&D 전문가가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딱 내면 그 특허권을 회사가 갖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갖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메 본사에 가면 특허 복도라고 있는데 장관입니다. 양쪽에 특허권이 쫙, 특허장이 쫙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엔지니어들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자기 이름이 올라오고 자기한테 경쟁이 메리트가 오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력과 에너지에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명분도 갖고 있습니다. 트릭을 안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본사 같은 데 가면 엔지니어들을 가끔 만나면 자부심이 굉장히 가득 차 있다는 걸 사람들이 금방 느낍니다.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방문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회사에서 근무 연수가 보통 한 20년, 30년 이래요. 퇴직하고 난 사람들도 막 이렇게 투어하러 온 사람들을 안내하는 거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자기가 해온 일 이런 데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니저급 경영진에 가까운 분한테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만 붙이면 건속 연수가 20년, 25년 이렇냐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일단 우리는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준다고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 삶에서 충분히 가치를 느낄 만한 명분을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메 직원들도 그렇고 아메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메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럴 겁니다. 아메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좁은 제품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제품에 대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도 뭐 조류 독감이나 돼지 콜레라다 이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고 있고 뭐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환경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럽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동물이 사는 영역에 사람이 자꾸 들어가니까 동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몸으로 옮겨오게 됐고 그게 굉장히 큰 파괴력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재앙,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진들을 제가 몇 개 올려놨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사진은 호주의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모래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런 집들이 내년 연말까지 한 11,000채 정도가 이런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북극 거미조고죠. 못 먹어서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오른쪽은 홍수죠. 그 아래는 태풍이고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심한 재앙을 겪고 있는데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사람들이 지금을 살만했다고 말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데미지가 엄청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에 벌어지고 있는 홍수, 유럽에 벌어지고 있는 홍수,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사막, 불, 산불 이런 게 원인이 똑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구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말려버리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물로도 나오고 그리고 비가 오면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하면 환경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이 돼야 되고 정치인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게
많이 팔려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소비를 해야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롯데타워가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한 200개 정도 먹는데요. 이게 몸에 쌓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환경 재앙인데 제가 왜 아메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요. 아메이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줄기찬 철학적인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무린 세제라고 세제에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산염이 뭔가 하면 영양가는 풍부한데 세척력은 좋고 값은 쌉니다. 그래서 세제에 옛날부터 넣었던 거죠. 근데 아메이는 인산염을 넣지 않은 이유가 값도 싸고 세척력도 좋은데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천에 흘러가면요. 플랑크톤이 확 과대 번식됐다가 그게 죽으면서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켜서 물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영양화, 녹조, 적조 현상의 주범이 인산염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처음부터 그걸 안 썼고요. 더 놀라운 거는 프레온 가스를 70년대에 안 썼습니다. 아메이는. 그전엔 잠깐 썼는데 프레온 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계속 올라가서 오존하고 결합해서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규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메는 스스로 프레온 가스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게 뚫혀버리면 지상에 사는 생명체가 다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미에는 오존층이 뚫려 있는 남미에 올라오는 건 자외선은 오존에 차단을 안 당하고 오기 때문에 피부암이나 가축들의 이렇게 실명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막 보도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아메는 프레온 가스를 자발적으로 안 썼고 동물 실험은 80년대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상에 보면 이렇게 토끼 눈을 막 양쪽으로 사방팔방으로 잡아 당겨갖고 토끼 눈이 벌건데 그게 화장품이 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거거든요. 아메는 80년대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놀라운 회사예요. 이것도 자랑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제품이 많이 팔려야지 생필품을 파는 회사들도 우리께 왜 안 팔리지? 우리께 저거보다 잘 지는데 우리께 저거보다 때가 잘 지는데 왜 저게 더 많이 팔리지? 봤더니만 그 핵심의 기호는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란 게 수치상으로 드러나면 다 바뀌어갈걸요. 자기가 더 많이 팔기 위해서라도 바뀔 겁니다. 아메이는 그런 걸 하지 않았고 그 아래 말 중에서요. 사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메이 불문율 중에 하나고요. 스폰서한테 영어 스펠링 어째 쓰는가 이거 묻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세스먼트 이런 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원료의 수급부터 가공하고 만들고 포장하고 유통시키고 그래서 소비되고 난 다음에 폐기되는 전 과정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조사를 해서 그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 제품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이익을 가질 수도 절대로 생산하지 않겠다가 위해서 가진 철학입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하는데요. 그 철학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킨 건 그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파괴적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좋은 제품을 사실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한테 이제 의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가면 환경학자들이 말한 대로 10년 후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그래서 뭐 기후온난화 이런 데서 가스 온실 이런 게 탈퇴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쓰는 생필품이 파괴를 너무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필품이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쩌면 유일한 회사가 아메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 자부심 있고 더 많이 알려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충분한 명분도 있고 충분한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이루고 나면 충분히 혜택을 받고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의 출처를 어딘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생산부터 소비자까지를 유통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필품 유통이 우리나라에서 생필품 유통의 총 비용이 1년에 약 3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기업이 이걸 가만히 안 두겠죠, 그죠? 거기 많은 돈이 있으니까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TV홈 쇼핑 다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메이는 1959년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메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쓰니까 그 소비자한테 이익이 다 돌아가게 하고 이 소비자가 유통을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어떤 논문의 출처를 가지고 마케팅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써보라고 했는데, 써보고 좋으면 주변에 자랑해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는 이 제품을 절대로 마트나 슈퍼나 이런데 우리가 직접 유통시키진 않겠다. 기다리겠다. 당신이 써서 좋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는 물류 광고 유통 비용을 전략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전략된 물류 광고 유통 비용을 당신한테 이거로 돌려주겠다. 그걸 우리는 35%라고 가정하겠다. 제품 단가의 35%를 당신들 몫이다. 당신들이 유통을 해.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35%가 한국의 매출액이 지금 1조 2천억이니까 35% 같으면 4천억이 보너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마트를 바꿨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마트보다 제품이 훨씬 좋고 친환경적이고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제품 가격도 괜찮아요. 그리고 캐시백이 됩니다. 300포인트를 썼을 때 현금 한 10,000원 정도가 캐시백 될 정도로 아메이 제품을 소비에 대한 이익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 왼쪽 편이 아메이 보너스 표입니다. 1차 보너스 맨 아래에 20만 PB 3% 붙어 있습니다. 이게 6,000원 보너스가 돌아오는 거죠. 1,000만 PB를 쓰거나 팔면 21% 210만 원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카달로에 보면 BB란 게 있어갖고 이 PB보다 1.6배 정도 많습니다. 물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계속 BB는 오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PB란 거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곱하기 1.6이 실제 보너스 수령액입니다. 그래서 1,000만 PB를 썼을 때 21% 210만 원인데 BB까지 계산하면 한 300 몇십만 원이 되는 거죠.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못 파는데 못 팔아도 이거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가능하다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1,000만 PB를 하려고 하면요. DC라도 1,610개를 팔아야 돼요. 진짜 못 팝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격이 센 걸 찾아봤습니다. XX를 121개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 그 이번 달에 내가 막 모든 걸 동원해가 팔았다. 그럼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 그래서 내가 직접 갖다 쓰거나 내가 직접 팔아서 일으키는 매출을 통한 소득을 형성해서 아메를 통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자산소득을 만드는 일은 아니란 거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드려도요, 거의 다 그럽니다. 못한다 나는. 요즘 이제 제가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은 그거 못한다 이런 안 만나. 그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팔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저는 잘 팔게 생겼습니까? 이러면 대부분 다 아니 이거는 못 팔 것 같아. 근데 어째 됐는데 이러면. 그럼 이걸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갖다 팔거나 내가 직접 갖다 쓰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힘이 들어서 그만두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제가 수도에 말씀드린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자산소득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아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가 내가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처음 배워야 됩니다. 학습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학습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진행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경험의 결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경험을 따라가면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제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전달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전달받은 일부가 누가 또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는 속이 되게 편해요. 되게 부담이 없어요. 왠가 하면 아메이를 전달받아가 회원이 돼가 제품을 쓰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거죠.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고 100% 만족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제품을 갖다 쓰고 마음에 안 들면 갖다 주면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3개월 이내 제품의 양의 반만 남아 있습니다. 그 리컬러 같은 거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한국아메이 전체 제품 중에 리컬러의 반품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을 먹었는데 소용이 없어 마음에 안 들어 난 또 오히려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 또 반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3에서 35% 현금 지급을 할 수 있고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행보상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가
1차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알렸더니만 그들 중에 일부가 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또 알릴 수 있고 그들 중에 일부가 또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고 하는 전체가 제 그룹의 매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매출은 끝없이 커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그 첫 번째 내가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이게 개인 프랜차이즈인가 동시에 이게 멀티 레벨입니다. 이게 다단계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학술적인 용어로는 MLM이라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저거 스스로 다단계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는 사람이 피라미드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게 오해되고 이상하게 여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비가 매출이라 그랬는데, 그래 제가 소비를 했어요. DC 드랍스를 소비했습니다. 이게 11,000원인데 6,210pb가 제 매출입니다. 세제를 소비했더니만 7,330pb가 쌓였고, 이게 제 해온 번호에 제 개인 매출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요렇게 했더니만 한 달에 제가 총 쓴 게 106,580pb가 됐어요. 그럼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만 pb부터 3% 보너스가 나오니까 나는 보너스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쓰거나 파는 거에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멘, 파는 게 사실 결정력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알린 사람들이 쓰는 범위가 적으니까 내가 파는 게 훨씬 더 큰 몫을 차지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내가 아무리 잘 팔아도 내 쪽에서 오르는 매출의 값이 진짜 사업적인 매출의 값이 됩니다. 파는 건 영향을 별로 못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10만 PB를 썼는데 내가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린 사람 중에 제 친구가 한 3만 PB를 썼고 제 동생이 7만 PB를 썼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합해서 20만 PB가 되는 거죠. 하면 이걸 내 그룹 매출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린 사람들이 쓴 것까지 내 같이 그룹의 매출이 됩니다. 그럼 3%가 되고 6,000원이 되는데 옛날엔 6,000원을 받았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BB 값이 있어서 물가 상승 부분 한 1.6을 곱합니다. 이게 9,600원이고 이게 제 통장으로 들어온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한 사람들이 쓴 것까지 합쳐서 제 그룹의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20만 PB라는 단위가 확장됐을 때 그림을 갖고 일단 수익 구조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의 원리를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한테 아메를 알린 스폰서도 한 20만 PB 썼고 나도 20만 PB, A도 20만 PB, B도 20만 PB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아갈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요즘 이거 맞추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실제로요. 왜? 네 이러더라고요. 왜 내요? 이러니까 내가 2명한테 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자기 기억에는 없는데 옛날에 언젠간 누군가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딱 물으면 어렴풋이 느낌이란 게 필이란 게 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옛날에는 다 스폰서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러면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빵이잖아요. 이렇게. 남의 수익 구조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걸 스폰서의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메이 본사 입장에서는 스폰서가 없었으면 나 AB가 없었을 거니까 이걸 스폰서의 그룹이라고 그래요. 스폰서 그룹 전체에서 발생한 매출의 규모는 다 합하면 총 80만입니다. 80만일 때 아메이 보너스페 6%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48,000원이 전체 매출에 대한 보너스죠. 그럼 이 48,000원이 스폰서 통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80만이 내 거, A 거, B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하고 A, B 거의 몫을 빼주고 나머지를 스폰서 갖고 가면 되는 거죠. 나는 60만이고 60만일 때 여전히 6% 보너스 레벨입니다. 그러면 36,000원, 48,000원에 36,000원을 빼준 12,000원이 스폰서 통장으로 들어간 보너스 금액입니다. 나같이 36,000원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A한테 지급될 20만일 때 3% 6,000원, 6,000원 이걸 빼고 나면 24,000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 보너스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발생한 48,000원에서 스폰서 12,000원, 내 24,000원, A 6,000원, B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확장될 수 있고 앞으로도 확장되는 거죠. 그 제품력과 더불어 수익 구조가 이렇게 합리적입니다. 제가 알린 누군가 하더라도 그들이 노력이 많으면 그가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합리적인 구조가 내내 적용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아가는 건 적용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
20만 PB 3%를 해봤습니다. 3%를 해봤는데 내가 알린 사람 중에 제품을 잘 쓰고 제품이 좋다고 금방 느끼고 자기도 누군가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A가 생겼고 A도 20만 PB를 해서 3% 보너스를 받는 레벨이 됐고 B씨도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린 나라고 하는 사람 원 옆에 있는 자본원들은 그냥 2만원, 3만원, 7만원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이분은 이제 아직 20만 PB가 안 됐으니까 보너스를 못 받으십니다. 근데 내가 알린 A, B, C는 자기도 써보고 자랑하고 또 자랑이 쉬우니까 내가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20만 PB가 금방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 전체 그룹은 120만 PB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A 20만, B 20만, C 20만 합쳐서 60만이고 내가 쓴 것, 내 나머지 알린 사람들이 쓴 것 다 합쳐서 120만 PB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 B, C한테 지급될 6천원 3%에 대한 지급될 보너스를 주고요. 내 전체 그룹 매출에 대한 보너스는 120만의 9%니까 10만 8천원입니다. 그 6천원 3개 18,000원을 빼고 나면 9만원이 남습니다. 거기다 물가상승 1.6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 보너스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면 이걸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 매달 다른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지급하는데 이 구조에서 뭐가 이미 결정됐는가 하면 이게 성공의 단위입니다. 9% 내가 20만 PB를 해본 내 경험을 날려서 이렇게 하는 9%를 만들어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 9% 하는 경험들을 확장 복제시키면 계속 커져가는 일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원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내가 9%를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겁니다. 근데 아메이는 여기다가 최근에 이번 9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란 혜택을 소비자한테 드립니다. 이게 어떻는가 하면요. 제품을 정기 배달했으면 캐시백을 해드린 겁니다. 에이클리스만이라고 뭐 전자화폐 같은 겁니다. 내가 쓸 때 제품을 살 때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10만 원을 쓰면 5천 원을 돌려줘요. 그리고 이걸 5회차가 지나고 나면 6회차부터는 만 원을 돌려줘요. 10%를 돌려주는 거죠. 12회차부터는 15,000원을 돌려줍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을 쓰는 사람 10만 원을 5회차를 썼는데 6회차에 30만 원을 썼다 그러면 3만 원을 캐시백을 받아요. 그리고 12회차부터는 4만 5천 원을 캐시백 받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만 PB는 3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현금으로. 20만 PB 하면 만 원 정도 캐시백 받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30만 원을 쓰면 20만 PB가 채 안 되는데 일단 4만 5천 원을 캐시백 해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메이가 엄청난 재원을 여기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장을 파괴할 만한 굉장히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한 캐시백을 돌려받고 소비를 모아서 받는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또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굉장히 큰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건 그리고 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간장, 뭐 된장, 뭐 더블X 하나 요렇게 해서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휴지, 생리대, 아세로라 C,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갖고 10만 원을 구축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대한 단위의 값만 정기 배달, 배송을 시키면 그에 대한 혜택을 계속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9% 새 팀을 갖는 것도 이 사람을 통해서 3% 새 그림을 갖는 것도 장바구니 SOP를 동원하면 훨씬 더 거리가 좁아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SOP를 해가지고 한 10만 원을 쓴 사람이 제품을 계속 내려가 한 20만 원 정도 쓰게 되게 되면 자기하고 같이 10만 원 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3%가 되거든요. 그 확장을 가지면 자기가 9% 될 수 있다는 개념이 금방 잡힙니다. 굉장히 빨리 잡힙니다. 이거 파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장바구니 SOP를 해보면 자기가 계속 써줘, 자기가 알린 사람이 계속 써줘, 그 사이클을 이해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랬듯이 나를 통해서 3% 새 팀이 이렇게 형성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9% 새 팀을 갖고 이 9%는 각자 3% 그림을 가진 이런 그림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전체 그룹은 15%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경험한 걸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9%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이 제대로 경험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하나만 사줘. 내가 아메를 하니까 니 하나 사라. 하나 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을 실감하고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스스로 쓰는 상태의 사람들을 구축해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 중에서 나도 니처럼 9% 한번 해볼래 하는 사람들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 이해해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형성하는 것. 그게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들이 모여갖고 축적돼갖고 쌓여갖고 15%가 된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나오는 보너스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500만 원 15%니까 75만 원이고요. 이 9% 120만 PB 10만 8천 원씩 3개 32만 4천 원을 빼고 나면 PB 1.6을 곱하면 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메이는 여기다가 이걸 브론즈 빌드라고 이야기해요. 아메이가 이 보너스의 30%를 그냥 더 주겠다고 말해요.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여기 요런 식으로 오시면 30%를 더 드려요. 그런데 세례가가 없고 세례가 6% 이상이 안 되면 500만 PB를 하더라도 이 보너스 더 안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 네트워크를 쌓아갖고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SP가 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그래야지 아멘을 가지고 궁극적인 문제를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긴 어떤 그림인가 하면요. 이게 500만 PB인데 청정기를 5대 팔아서 만든 게 아닌 거죠. 청정기를 5대 팔면 거의 500만 PB가 됩니다. 이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하나 제품을 설명해서 아세로라 C를 먹고 DC 드랍스를 쓰고 SA 프리미엄을 쓰고 섬유 표백제를 쓰고 욕실용품을 쓰고 치약, 칫솔, 샴푸를 쓰는 사람들이 모임이란 거죠.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성을 알리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여기서 나온 한 90만 원 정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값이 다음 달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이 되면요. 사람의 숫자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난달에 쓴 사람 중에 안 쓰는 사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500만 PB는 아니라 하더라도 300만 PB 이상은 유지 확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다가 내 자발적인 힘과 자발성을 가진 A, B, C라는 세 사람의 힘이 합해지면 500만 PB를 뚫고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아메리카 파는 일에 대해서 결정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파는 일에 막 트라우마가 진 것 같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데 그 일이 아니란 거예요.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가는 일이란 거죠. 이래야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뭘 잘 파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자석료를 잘 팔고 잘 팔과 매출을 일으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임이 아닌 거죠.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나처럼 15%를 할 수 있는 걸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코칭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A, B, C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5% 되고 A도 이런 네트워크의 그림을 갖게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형성돼 가는 과정에 A가 400만, 500만, B가 400만, 500만 PB, C가 400만, 500만 PB 내가 쓰는 거, 내 주변에 쓰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1100만 PB를 지나게 됩니다. 1000만 PB를 지나면 실제로 이번에 1100만 PB인데 브론즈 빌드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300만이 넘더라고요. 대구에 어떤 분은 한 350만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1500만 PB를 넘어가게 되면 퍼포먼스 엘리트라 그래서 24% 보너스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350만이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면 이걸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이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에메랄드 카운트입니다. 이 15%는 자기가 알린 9%하고 더불어 내가 이미 경험한 1000만 이상의 경험을 내가 계속 공유해주고 코칭해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를 재주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헤매시는 분이 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메의 구도를 이해 못 하시는 거죠. 경쟁의 시스템 속에 익숙했던 방식대로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러면 사실 수십 년 동안 겪은 시행착오의 하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내놓은 방향대로 그 제안대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알린 A도 1000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나처럼. A가 이런 그림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나한테 독립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1000만 이상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따로 해라가 아니고 수익 구조상으로 A도 스스로의 에너지를 많이 가진 리더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독립됐다고 하고 이 전체 매출액의 6% 비비로 따지면 한 95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게 내한테 리더십 보너스로 지급됩니다. 2차 보너스 6%인 거죠. 그러면 이 구도는 윈윈입니다. A를 이기게 하면 A가 제대로 된 1000만의 네트워크를 갖게 내가 안내하고 땀 흘리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협업을 했을 때 A가 이기고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겁니다. A가 약해지면 95만 원 안 나와요. A를 이기게 해야 나도 이기는 값이 되는 거죠. 요런 1000만 매출이 3개가 있으면 에메랄드가 됩니다. 이런 1000만 매출이 6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산 소득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오더라도 이건 안 사라져요. 이쯤 되면 이걸 자산소득, 인세소득이라고 논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달 전가 평생 상속되니까요. 매달 전가 평생 상속될 때까지 전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재구매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치약, 칫솔 이런 생필품이죠. 그죠? 근데 생필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필품을 만드는 사람은 다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생필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생필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각 나라마다 있다고요. 근데 58개 나라에 아메가 들어가서 거의 이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는 확실한 사람들이 재구매할 만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회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구매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에 씁니다. 여기는 사실 그림이 안 그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A 주변에도 사람이 있고 15% 주변에도 사람이 있고 9% 주변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재구매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증가합니다. 처음에 저 혼자 알렸지 않습니까? 앞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 사람한테 정보를 알려서 3% 한 사람, 제 동생 이렇게 둘이가 겨우 썼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나도 알리고 A도 알리고 B도 알리고 C도 알리고 그 안에 15% 9%다 알립니다. 다 알려가지고 회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이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고수에 있는 것들을 정제로 만들어 놨대요.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건강보호식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으면 신제품 하나가 들어오는 데 따라서 굉장히 많은 소비 매출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영사학과가 늘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네트워크가 내 손을 떠나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알린 A가 내가 없더라도 계속해요. A가 이 정도 되면 사실은 A는 자기 에메랄드 그림이 보이거든요. A가 알린 15%가 1000만이 되고 나머지 둘이가 1000만이 되면 이 사람은 에메랄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연봉 1억이 되고 그게 자산소득 가처럼 구축된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A는 내가 없어도 해요. 각자의 자영업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자영업 안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내가 그랬듯이 내가 에메랄드 했듯이 내가 알린 사람이 에메랄드가 되고 내가 다이아몬드 했듯이 그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가 더불어서 계속 같이 커져가는 진짜 아메는 아주 아싸리한 자본주의 색채가 너무 강한 회사. 근데 진짜 놀랍게도 창업자 저세인대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같이 성장해. 근데 정말 좋은 게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면 우리의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상상 안 되십니까? 이게 공유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게 플랫폼입니다. 지금도 내내 배달시켜 먹는 배달의 민족, 그게 독일 업체에 4조 몇천억에 팔렸거든요. 근데 그 배달의 민족은 뭔가 하면 음식 시켜 먹을 사람하고 음식 만드는 사람하고 편리하게 연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에 존재하는 사람이 시기는 전혀 안 바뀝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배달의 민족에 돈을 주고 더 많은 섹터를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통닭을 튀기는 사람은 더 열심히 튀겨야 되고 짜장면 만들면 더 열심히 만들어야 돼.
여전히 노동소득인 거죠. 조금 더 많은 노동을 해서 많은 소득을 단기적으로 노동이 존재하는 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건 내 플랫폼이에요. 내 플랫폼. 내가 뭐 했는가 하면 나하고 아메를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경량력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생필품 회사의 사람들을 알렸더니만 그들이 스스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런 경제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톨게이트 비즈니스라고. 톨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길을 닦아 놨더니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톨비를 계속 내는 거죠. 그게 평생 소득으로 마련되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아메하고 연결해 놨더니만 나도 역시 소비자인 거죠. 내가 소비자인데 나처럼 정보를 알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가 계속 이어지는 이상 이 매출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건요, 배달의 민족 같이 몇 조의 가치를 가지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제가 만드는 거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게 나의 플랫폼입니다. 당신도 이 플랫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이롭습니다. 평생 동안 신의 직장이라고 자부심 있게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도 퇴직하고 나니까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는데요. 근데 아멘, 이게 내 플랫폼이랑 이게 나를 보호한다고요. 이걸 갖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가져본 사람이 알려서 정보를 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니까 약간만 겸손한 마음으로 학습해서 같이 진행하면 이 속도는 금방 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데보다 큰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만을 달성하는 걸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2번 하면 파운드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을 6번 하는 플래티늄 3그룹을 가지면 에메랄드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이 12번에서 파운드스 플래티늄이 3그룹 가지면 파운드스 에메랄드 연봉이 한 1억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3그룹을 보냈는데 내가 알린 사람 6그룹을 플래티늄을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수입이 역전되죠. 매출은 내가 많은데 수입은 요 아래 중간에 있는 이 플래티늄, 다이아몬드가 더 많은 겁니다. 각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아메이는 배가 돼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학습해갖고 제대로 하는 거. 이 제대로 하는 말이 너무 추상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제대로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제대로 하는 일들을 금방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학습해서 네트워크를 쌓아가면요, 20만 PB를 하면 10,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60만 PB를 하면 6%가 되면 3만 원이 돼요. 배가 됩니다. 20만 PB를 제대로 쌓은 사람은 그 다음 달에 60만 PB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가 되면 거의 한 15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또 35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배가 돼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엉터리로 했죠. 제가 처음에 12% 했을 때는 약사인 저희 어머니가 저를 도와준다고 뉴트리할 때 싸졌어요. 그런데 다시 3%로 떨어지더라고요. 논리상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3%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물건을 싸져갖고 15%가 됐는데 그 다음 달에 3%가 됐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아메이를 제대로 학습해가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친구한테 가서 데모하고 친구 누나 만나고 설명하고 제품 소비하게 하고 아, 네 알았다, 다 쓸게 이런데 아, 누님 이거 꼭 봐야 된다고 말해서 또 데모를 해갖고 데모를 보게 해서 쓰게 했더니만 계속 쓰고 쓰는 사람한테 카talog을 갖고 또 설명하고 그 누나의 언니를 찾아가서 또 설명을 하고 제 친구한테 설명하고 반대하는 와이프를 만나서 또 설명하고 그런 걸 반복했더니만 네트워크 확장대가 다시 12%가 됐어요. 다시 12%에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아, 이거 15%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제대로 쌓아갖고 아멘을 통해서 50만 원 소득을 받으면요, 거의 얼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소득이 100만 원 되는지 안다니까요. 100만 원 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 200만 원이 되는지 안다니까요. 연봉 1억이 되고 나면 내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연봉 2억이 되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배가 돼 가는데 그 다음의 배도 그 다음의 배가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고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플랫폼입니다. 정말 괜찮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여행이 주어지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된 기념으로 갈 데도 없고 해서 또 제주도를 한
9일 정도 갔다 오고 저희 이제 다이아몬드 분들하고 좀 같이 갔다가 그다음에 우리 부부끼리 있다가 그다음에 또 우리 애들 오라 해갖고 있고 이렇게 가보려고. 근데 어쨌든 여행이 참 좋아요. 크루즈 갔을 때는 크루즈 옥상입니다. 자쿠지입니다. 나트랑 갔을 때도 발리 갔을 때도 시드니 갔을 때 이게 다이아몬드 여행인데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를 봤어요. 참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라보엠을 봤어요. 오페라 하우스. 이건 두바이 갔을 때고 이건 랑카이 갔을 때입니다. 하와이, 삿포로, A60. A60에 이번에 자료가 왔더라고요. A60에 같은 앨범이 왔는데 두꺼워요. 힘 약한 사람 못 들어요. 김명찬 못 들어요. 근데 되게 두꺼운데 이걸 펼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본에서 온 더블 다이아몬드인데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자기는 92세고 와이프는 83세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을 공유한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선소득이라서 정부는 아주 수두룩합니다. 하면 꼭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엇이 변할 건가를 자꾸 묻는데요. 근데 그 질문이 틀렸대요. 무엇이 변하지 않을 건가를 찾아서 거기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그럼 반드시 보답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생필품을 쓰는 일은 안 변해요.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필품 회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아메는 그래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필품을 쓰는 일을 통해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메예요. 그리고 그 확장력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건 제가 시작할 때나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나 여전히 똑같은 비전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더 에너지를 쏟아서 제가 가진 결과도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결과를 공유하는 일, 저뿐만 아니고 각자가 각자 개인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말로 자산소득을 만들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일에 더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